이제 국내 정치도 그렇고 지금 뭐 검찰의 모습도 그렇지만 제일 또 걱정되는 부분이 네. 안보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안보 문제. 지금 연일 뭐 우크라이나에서는 북한군이 네. 뭐 훈련하고 있고 북한군이 와 있는 그런 영상이나 그런 정황 자료들이 이제 공개가 되고 있고 네. 그러니까 북한과 러시아가 이렇게 밀착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데 정부가 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보 보장이사회 NSC 상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NSC 열린 만큼 우리나라 지금 안보가 엄중하고 좀 불안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저도 지금 한반도가 되게 위기에 놓여 있다라고 네. 보여져요. 실제 남북한 문제도 그렇고 국제 그 안보 상황도 아주 위기로 몰리고 있잖아요. 네. 지금 북한과 러시아가 동맹을 체결했고 이제 동맹이 가시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북한의 병력이 러시아로 들어가는 정황들이 속속 나오는 거고 아직 그 전선에 투입이 됐는지는 불명확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주장은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네. 북한이 파병됐다라고 주장하고 아하. 지금 윤석열 정부 국정원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토나 미국은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어요. 맞아요. 그런 상황이고 러시아와 북한은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 정보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네.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북한이 이미 러시아에 많은 무기를 줬고 제공을 했고 병력도 일부는 러시아로 들어가고 있다. 네. 그런데 병력이 파병 형태보다는 제가 봤을 때 용병의 형태로 가는 것 같아요. 용병이요? 예, 왜냐하면은 파병이라고 하면은 예. 예를 들어 우리가 외국에 파병 이라크나 이럴 때 갈 때 우리 군복을 입고 가요. 그리고 우리 소총을 들고 가고 그리고 그렇죠. 우리 편제 그대로 중대면 중대장 사단장이 가서 그 우리 사단이나 또는 우리 중대가 임무를 대대가 받고 수행을 우리 한국군 지휘관 아래서 이렇게 움직여서 파병을 하잖아요. 그게 파병이다. 지금 북한이 하는 형태는 용병의 형태처럼 보여요. 일단 파병도 일부 병력이 러시아로 가면서도 가서 러시아 군복을 갈아입고 네. 그 영상 보니까는 네, 러시아 군복을 입잖아요. 네, 군화 북한 군복. 그리고 예. 무기도 아마 러시아로부터 무기를 받고 그렇게 해서 그걸 북한군을 중대 대대로 편성해서 할지 네. 아니면 러시아 군 부대 안에 몇 명씩 이렇게 편성을 해서 할지 그런 것도 아직 밝혀진 바가 없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어쨌거나 지금은 러시아와 북한이 아주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위기고 네. 국제사회에도 대단히 위기라고 보여지죠. 그래요. 그러니까 네. 베트남 전에 우리 이제 군인이 갔을 때는 네. 파병이 됐기 때문에 우리 네. 부대들이 네. 부대를 유지하면서 갔는데 네. 지금 북한 군인들이 갔는데 보니까 러시아 네. 이 군화 군복 또 소총을 들고 가는 게 아니냐 네. 이런 거. 파병과 용병 왜 이렇게 파병이 아니고 용병을 선택한 건지 어떻게 좀 분석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일단 공식적인 그런 게 아니라 파병 형식으로 가게 되면은 네. 제가 봤을 때 이게 국제전화 돼 버리잖아요. 러시아 북한군이 파병됐다. 예, 이렇게 하면. 파병되면은 이 판을 아주 한 단계 크게 키우는 것 됐잖아요. 거기가 다국적 군이 돼 버리는 거고. 아하. 그럼 우크라이나는 또 나토가 나토. 지금 병력은 파병 안 하고 무기를 맞아요. 주고 있는데 나토로부터 파병을 받아야 되는 이런 계속 형국이 요구를 할 거고 우크라이나는. 될 수가 있고 네. 그럼 러시아 입장에서도 부인하는 것이 북한이 파병됐다 하면 우크라이나는 분명히 나토나 미국에게 파병해 달라 할 거 아니에요. 아하. 그럼 나토는 얼마나 많은 나라가 있습니까? 그런 그렇죠. 나라로부터 파병이 되면은 우크라이나가 너무 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형태를 빌리지 않느냐라고 추측이 되고 있죠. 네. 예, 그래서 또 나토나 미국도 불편한 진실인데 네. 그걸 인정을 하게 되면은 북한이 파병한 걸 인정하게 되면은
파병해달라는 압박을 아하. 우크라이나로부터 또 국제사회로부터 받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제 국제전이 돼버립니다. 국제전쟁이. 이른바 제3차 세계대전. 네, 3차 세계대전으로 또 갈 수가 있는 그런 형국으로 야. 될 수 있어서 지금 각 국가의 이해관계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시시하기도 하고 네. 공개적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래요. 현재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례적으로 지난주 금요일 날 국정원이 나서서 아주 세부적으로 막 이동 경로까지 항공 사진으로 찍은 그 뭐 인공위성 찍은 걸 공개했어요. 그래서 네. 이건 좀 과도하게 지금 과도하다. 불리는 면도 있어요. 왜냐 지금 김건희 건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물타기 하기 위해서 이걸 좀 과도하게 지금 국정원이 예전에 이런 걸 국정원이 이렇게 발표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요. 군을 통해서 하든가 예.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군은 아무 얘기 안 하고 국정원이 나서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하는 것은 지금 국정원도 김건희 방탄을 위해서 투입이 됐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이러한 정보들을 과도하게 부풀리는 측면이 있다. 네. 이런 정확한 정보에 의해서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럼요. 지금 그래서 요것들은 좀 더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좀 과도한 측면이 있고요. 네. 또 사실 이렇게 상황이 악화된 데는 일차적인 거는 물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범하면서 러시아의 이해와 북한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서 이렇게 동맹도 맺고 이렇게 된 측면이 일차적이고 네. 2차적인 책임은 저는 윤 정권에게도 있다고 봐요.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은 보십시오. 작년에 7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폴란드 순방을 갔다가 갑자기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우크라이나에 가서 맞아요. 생즉사 사직성 정신으로 네. 뭐 연합해서 싸워서 자유와 뭐 민주주의를 지키겠다 뭐 네, 네. 지키면 좋겠다는 뉘앙스로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러시아를 적대국으로 선포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잖아요. 우크라이나와 연합해서 싸우겠다니까 누구랑 싸웁니까? 러시아랑 싸우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네. 적대국화되는 선포라고 저는 그때 봤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155mm 포탄 50여만 발을 미국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에 우회 지원했다라는 의혹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래서 그런 것들은 러시아를 더 적대국하고 자극을 주니까 러시아는 북한하고 더 밀착이 되고 밀착해서 예. 무기를 받고 동맹으로 갈 수 있는 이런 그 대의명분도 주고 빌미도 주고 이렇게 된 거죠. 아하. 네, 그래서 저는 그때 윤석열 정부 들어서 초기에 나토 정상회담 갈 때도 오마이 TV 와서 여기에 비판을 많이 했어요. 네, 네, 나토 맞아요. 정상회담 가면 안 된다. 나토는 군사 동맹체고 맞아요. 거기 가다 보면 러시아와 휘말린다. 중국하고 거기는 견제하는데 우리가 휘말린다라고 했는데 러시아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같이 편중 외교를 하면서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네. 나토는 지금 러시아를 적국으로 하고 있잖아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참 지금 우리 한반도 안보뿐만 아니라 동북아 안보, 세계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네. 있는 거죠. 그 참 이게 희한한 게 한미 네. 동맹을 강조하면서 한국과 미국 한 몸처럼 이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안보 태세인데 이런 국정원이 공개한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네. 북한이 이제 파병해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용병으로 러시아 갔다 이런 것에 대해서 미국은 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단 말이죠. 네, 네. 우리가 적극적이고 네. 이게 좀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국내 정치 상황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네. 우리 정부가 더 세게 나가는 게 아니냐, 네. 또 이런 분석이 나오는 거. 물론 그런 뭐 면이 미국 있죠. 대선 상황도 있긴 하지만 네. 어쨌든 좀 이상하다, 과도하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됐네요. 네. 예. 그러니까 뭐 북한군이 저는 러시아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는 저는 맞을 것 같고요. 근데 이 판을 더 크게 키우는 더 크게 것은 키운다. 김건희 이 건을 듣기 위해서 이슈는 이슈로 덮으라 하잖아요. 그래서 더 크게 키우는 측면이 있지 않나 네. 합니다. 국정원이 이렇게 나서서 자기들이 비밀리에
그 수집한 정보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보도가 적은 되고 지금. 아주 이례적이죠. 아하, 그래요. 그리고 어제 이제 김태호 차장의 브리핑 내용을 좀 들어보면 이게 상황에 따라서는 공격용 무기까지 우리가 네. 지원할 수 있다. 뭐 단계적 조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더 상황이 나빠지면은 우리가 공격하는 무기도 줄 수 있다는 선언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이 가장 큰 위험할 것 같은데요. 우려 요인입니다. 네. 단계별로 지원하면서 모든 걸 열어놓겠다 열어놓고. 했잖아요. 그 속에는 이제 우리의 그 무기 중에 살상 무기, 네. 공격용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보내겠다는 의미도 포함돼 있다고 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쟁. 지금 우리가 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와 북한군과 또 거기서 같이 휘말리게 되잖아요. 네. 안보의 가장 그 기본은 다른 나라 전쟁에 우리가 휩쓸리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것은 하재 원칙과도 같아요. 예. 하재가 났을 때 적이 나면은 우선적으로 거기 또 거지만은 이것이 다른 데로 번지지 않게. 않게 예.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맞아요. 옆집에 불이 나면은 옆집 불 끄는 것도 중요한데 일단 우리 집이 집 번지지 않게 그래서 물도 뿌리고 소방관들도 그래요. 이것이 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 옆에 조치들을 해요. 산에 산불이 나도 번지지 않게 빠져요.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중요한데 윤석열 정부는 스스로 우크라이나 전에 막 뛰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거와 같은 거죠. 네. 정부는 국민을 가장 기본적인 항목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겁니다. 국민들을 위험으로 내몰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 국가의 안전을 지켜야 되는데 국가의 위험으로 내몰아서는 안 되는데 지금 단계별로 한다는 조치들이 제가 봤을 때 네. 우리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넣는 방법들이다. 한 방법들이 또 일부 뭐 창간단이든 연락반이든 나토 모니터링 지부에 하는, 네. 보낸다 했잖아요. 예. 이미 나토에는 우리 장교들이 한 3명 파견돼 있어요. 이미 오래전부터. 그래요? 그런 장교들 통해서 정보 수집하면 되는데 굳이 또 모니터링 하는 뭐 반을 사람들 또 보낸다, 보낸다 인력을 뭐 이런 보낸다. 것 인력 예. 보낸다 하잖아요. 그럼 나토에 가면은 나토 꼭 전선이 아니더라도 나토는 지금 러시아와 간접적으로 싸우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의 무기를 대면서. 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우리를 위기로 빠뜨리고 있다. 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예. 우리 당에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법을 발의를 21대도 했었는데 네. 전쟁하는 나라에 살상 무기, 공격용 무기를 보낼 때는 국회의 동의를 받으라 했는데 21대 국민의힘 반대로 폐기됐어요. 22대에 다시 발의했는데 네. 지금 이것은 패스트트랙을 해서라도 관철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렇네요. 네. 전쟁의 위험을 네. 우리가 높일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모르겠습니다. 이 국익도 그렇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도 그렇고 네. 윤석열 대통령이 제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라는 네. 비판이 나오기 때문에 뭐 지지율도 이렇게 24.1% 네. 이러미터 조사 이렇게 폭락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로지 윤 대통령은 자기의 안위와 예. 자기 부인 김건희 여사의 안위만 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국민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고 그리고 또 힘센 미국이나 일본 얘기는 잘 듣고 네 국민들 얘기는 전혀 듣지 네, 않고 국민의 있는데 얘기는 잘 듣지도 않고 예 한동훈 얘기도 듣지 않고 여당 대표 돌 맞아도 간다 뭐 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